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한국의 K9 위력이 무려 50% 향상된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유일 포탄 전문 제조업체인 풍산이 K9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155mm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5mm 포탄의 사거리 연장 성공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번 풍산의 발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죠. 지난 29일 풍산은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모든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당당히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기존 K9에 들어가는 포탄의 사거리는 약 40km였는데 이번에 개발한 신형 포탄은 무려 60k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신형 포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보조 추진 장치나 항력 감소 장치를 별도로 장착한 것이 아닌 기존의 양산형 HE 고폭탄의 규격, 사이즈,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은 일반 양산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50년이 넘도록 사용 중인 견인포에서도 장착이 가능한데 기존 30km보다 15km 늘어난 45km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신형 155mm 포탄은 40kg가량으로 기존 양산탄과 그 무게와 규격, 크기가 전부 동일하여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나 견인포 등의 별다른 개조 추가 장치 없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외에 수출된 K9이나 또는 해외에서 운용 중인 155mm 야포에 전부 장착이 가능하죠. 이처럼 일반 HE 고폭탄의 사거리를 60km로 대폭 향상시킨 전례는 그동안 없었으며 한국 풍산이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개발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자랑했던 사거리 연장탄들은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포탄은 풍산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 완료되었었죠. 항력 감소 방식은 탄 발사 시 탄 내부 아래에 자리한 항력 감소제를 점화 연소시켜 가스를 생성하고 이 가스가 탄저부의 진공 상태를 채움으로써 저항력을 감소시키므로 사거리를 늘려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는 가스 생성기, 항력 감소제 등의 별도 장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고 또한 내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사거리는 증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폭탄의 위력은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로켓 보조 추진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랩탄으로 불리는 보조 추진 탑재탄은 오히려 추진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욱 커 TNT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구조 또한 복잡하며 가격도 여러 연장탄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풍산의 155mm 신형 포탄은 기존 HE 고폭탄 오리지널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거리를 무려 60km까지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포탄과 비교해보면 더욱 대단한 성과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HE 폭탄은 M107, M549A1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급된 군수품 중 하나인 M795 포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HE 고폭탄은 모두 최대 사거리가 24km에 불과한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사거리 24km 포탄이 전부겠냐, 엑스칼리버 못 들어봤냐, 알죠? 좋죠. 그러나 M98의 엑스칼리버는 보조적인 GPS 항법 유도 키트를 장착한 포탄으로 발당 가격이 무려 68,000달러, 약 9천만원에 달합니다. 거의 억소리 날 지경이죠. 한국군에서도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엑스칼리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유보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HE 포탄의 경우 가격이 100만원 선이거든요. 독일에는 DM121 포탄으로 불리는 HE 탄두 탑재 고폭탄이 있습니다. 사거리는 30에서 40km로 알려져 있죠. 포탄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적게는 수만 발, 많게는 수백만 발까지 대량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에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과 생산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 신형 포탄의 경우 별도의 유도 키트, 항력 감소 장치, 로켓 보조 추진 장치가 없어도 사거리를 연장시키게 되어 매우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량 생산 및 배포가 더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대량의 폭탄을 생산할 때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기술적 요소가 불필요하게 되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군 무기체계에서 가장 핵심인 유지보수, 로직 단순화에서도 매우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포탄은 미사일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신형 포탄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10km만 연장되어도 대단한데 20km라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HE 신형 155mm 포탄은 DPI CM탄과 함께 풍산의 역작이 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와 풍산의 포탄 조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사거리와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풍산에서 확산탄으로 불리는 DPI CM탄 신형 버전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 유일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필요성을 동시에 대두시켰던 확산탄.
일명 DPICM탄은 그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희생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CCW라는 조약으로 금기시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화력전을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DPICM탄을 보유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CCW에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인 자탄의 1% 미만 불발률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DPICM탄의 평균 불발률은 40%,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확산탄의 불발률이 60%에 달한다고 하니 1% 미만이라는 불발률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 DPICM 자탄 탑재형 복합 추진탄은 불발률 1% 미만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욱이 풍산은 가격이 비싸고 저장 수명도 떨어지는 전자식 자폭 신관이 아닌 기존 DPICM에 사용되는 화공 지연식 자폭 신관 기술을 사용하여 요구 불발률을 만족시켰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기존 K9 자주포용으로 개발된 K310탄 자탄 불량률은 2.8%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풍산은 신형 DPICM탄을 개발한 이후 K9 자주포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휴대막 구경시험장까지 수송하여 현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자탄을 수거한 끝에 1% 미만을 달성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진 유일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엄청난 성과이지만 사실 쉽지만도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CCW에서 혹은 인권단체에서 또 어떤 문제를 빌미 삼아 제약을 걸지 모를 일이거든요. 확산탄 생산업체는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 많은 단체의 욕도 먹고 제재도 나갑니다. 확산탄 금지 인권단체는 매년 수치의 전당 홀 오브 쉐임을 발표하면서 풍산과 같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기재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국가별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한국이 22개로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반대로 명예의 전당에는 즉 확산탄 생산 기업과 어떠한 금융관계도 맺지 않은 기관들을 꼽기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세계 6개 확산탄 업체 중 2개 업체 하나와 풍산이 DPICM을 개발 생산하였지만 하나는 이러한 금융 리스크로 인해 확산탄 사업을 완전 분리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불발률 테스트에서 1%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컸죠. 그러나 풍산은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국은 기술력으로 그 장벽을 뚫어냈습니다. 역시 국내 유일 포탄 전문 제조업체답네요. 인권단체들이 확산탄에 대해 비인도적 무기라며 생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확산탄이 비인도적 무기라면 핵은 인도적 무기인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인도적 무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죠. 민간인 피해가 특히 심하다는 측면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민간인과 군인의 피해를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국의 안보를 지킬 무기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국의 민간인들을 전쟁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이니까요. 풍산의 유찬호 회장은 평소 남들이 쉽게 나서지 않더라도 나는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합니다. 류 회장이 방산업에 뛰어든 이유도 단순히 기업 이윤 창출 목적뿐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는 방위산업의 이익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 400년 전 나의 선조인 서해 선생께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며 국방에 연임이 없었던 그 유지를 만에 1이나마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 나도록 고맙고 신명에 감사할 따름이다라면서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서해 유성룡의 12대손이라는 사실을 평생 긍지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은 이유는커녕 적자를 면치 못할 때가 많은 사업입니다. 논문 방산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한정되어 있어 좋은 운영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구조의 취약성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를 유발하고 신규 기업들의 진입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품과 같은 하위 단계를 생산하는 하부 공급 업체 즉 중수업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올라간 업체들이 많지만 한국만 해도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는 방산기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LG 넥스원은 얼마 전까지 영업이익률이 1%대였고 하나시스템과 카이는 무려 올해도 적자였지만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하였죠.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원부 재료와 저장품 매입
급여 지급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리스크는 큰 반면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딱히 어느 한 기업을 옹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들과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술진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들이 존재하기에 오늘도 힘의 억지력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K9과 풍산의 H2 고폭탄,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강의 화력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강의 비대칭 전력을 꼽자면 현무 미사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강의 화력체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호를 제일 먼저 우선시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게 된다면 전진하는 적을 초토화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포병 무기체계들이죠. 더군다나 북한처럼 낙후된 군대, 중국처럼 수로 밀어붙이는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포병만큼 효과적인 전력이 없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 번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100여 문의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고 K9에 준하는 개량이 진행 중인 K55A1의 경우 1200문이 운용 중이라 이 둘을 합치면 육군의 155mm 자주포 전력은 모두 2300문이 됩니다.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M109A6, A7 팔라딘이 총 1000여 대인 것을 떠올린다면 미군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화력이죠. 여기에 육군이 사용 중인 155mm KH-175 1500여 문, 유사시에 써먹으려고 짱박아 놓은 155mm 견인포 M124 1200여 문, 똥포라고 놀림받지만 그 위력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105mm M101 2000여 문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야포수는 무려 6000여 문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사용 가능한 포탄은 500만 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유럽 전체 생산량보다 많다고 하죠. 괜히 포방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60만 명의 현역과 300만 명의 예비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에서는 사람 많은 시내 10분만 돌아다니면 포반장, 사수, 부사수, 조종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보고 있나 시진핑? FC 산소 30m 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